2단원 두 번째 파트 전류, 전압, 저항 파트 내공의 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개념 확인하기부터 답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문제풀이 할게요. 첫 번째 네모 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번에 전압, 여기는 볼트라고 쓰고 기호는 V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3번에 요거 이렇게 4번은 직렬 플러스. 자, 요게 지금 개념 확인하기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뒤에 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게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세요. 여기서 많이 틀리고 있으면. 가는 2.5V, 나는 12.5V, 다는 25V. 어디로 돌아가느냐? 단 강의 보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쪽 내용을 다시 한번 싹 보고 나서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나을 겁니다. 여기서 많이 틀린다? 힘들어요. 뒤에 것도 마저 힘들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 강의를 다시 보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렸으면. 자, 1번에 X, 2번에 O, 다음 7번에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입니다. 다음 8번에 0.3A인데 요거는 한번 풀어줄게요. 자, 저항이 10ohm이고 니크롬선이 3V의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를 구하라. 이거는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I는 R분의 V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항은 10ohm이고 3V니까 10분의 3이라서 0.3A. 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분수로 표시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소수로 반드시 바꿔서 적어줘야 됩니다. 9번 병, 직, 병입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O, X까지 해서 개념 확인하기 문제 답 다 불렀고요. 다음 페이지 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했냐, 이거. 23번까지라서 러닝타임은 한 20분에서 30분 가까이. 이쪽 파트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씩 짚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별표 하겠습니다. 자, 별표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류는 적어놓고 볼게요.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이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B가 전류가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라고 체크해주면 돼서 A는 잠깐만.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전류는 어디로 가나? B로 가고요. 전자는 어디로 가나? A로 가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답을 안 불렀구나. 답 지금 다시 불러줄게요. 1번에 3번이었고요. 2번에 1번, 그리고 4번. 다음 3번에 3번. 다음 4번에 2번. 5번에 1번. 다음 6번에 2번. 7번에 4번. 다음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다음 11에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에 4번, 다음 14에 4번, 15번에 2번, 16에 5번, 다음 17에 4번, 18번 다 고요. 19번 가. 다음 20번에 2번입니다. 이거 딱 봐도 어렵게 보이네. 자, 21번, 22번, 23번 3개 문제는 좀 이따가 그냥 문제 풀이를 할 때 바로 해버릴게요. 일단 서술형 냅둬요. 자, 1번은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이거 혹시나 물어보는 친구 있을까 봐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여기 1번 문제에서
건전지 내부에서 전자가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 내부를 뚫고 진행될 수가 없어요.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선 속의 전자와 원자를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가가 뭔지, 나가 뭔지, A와 B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고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까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덩어리가 큰 게 원자겠죠. 그래서 가가 원자 적어놓고 이렇게 빈칸 뚫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지 적어놓고 보라 그랬죠. 나는 전자입니다. 조그만한 거, 파란 거. 자, 전자가 지금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표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상황, 전류가 흐른다라고 체크해 주고요.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극이고 A는 플러스 극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일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전자는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을 거다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는 원자고 나는 전자이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틀렸습니다. A가 뭡니까? 플러스 극이죠?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전류는 A에서 B로 흐른다.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겠죠.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가가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가가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원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5번 틀렸어. 1번과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류계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눈금 보는 거고요.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볼 수 있게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이거 머리가 나쁘고 좋고 할 게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일단 500mA 단자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눈금이 5A, 550이 있어. 뭐 읽어야 되겠어? 아니, 당연히 500mA 단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눈금 500mA 거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자, 50원, 500원, 5,000원 이렇게 넣었는데 5,000원 거 읽으면 안 되고 50원 거 읽으면 안 되고 500원에 넣었으니까 500원 거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500mA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 100, 200, 300, 400, 500 중에서 눈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눈금은 100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그럼 100mA겠죠. 100mA. 근데 아마 100mA가 없어요.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단위 환산해야 되겠죠. 100mA는 0.1A 됩니다. 1A가 1000mA니까 0.1A는 100mA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0.1A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의 흐름, 그리고 나는 전기 회로, 별표. 이것도 나옵니다. 별표가 아닌 게 없어요. 좀 다 지금 나오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또 별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비교했을 때 가와 나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거, 물의 높이 차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고 펌프는 전지, 수도관은 전선 혹은 도선, 밸브는 스위치, 물레방아는 전구, 물의 흐름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연결된 거 수도관, 스위치 이거 틀렸네요. 틀린 거 찾는 거라서 2번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부 맞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전기 저항이 25민 전구에 3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때 이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일단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V가 전압이고 단위는 볼트 사용하고 I는 전류고요. 단위는 암페어 사용하고 R은 저항이며 단위는 ohm을 사용한다는 거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자, 전류의 세기 구하는 거니까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세워서 20ohm은 3V 20분의 3이기 때문에 10분의 1.5겠죠? 10분의 1.5가 된다면 0.15A 나오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전기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전압과 전류의 세기 관계, 비례 관계. 자, X축에 전압이 있건 Y축에 전류가 있건 관계없어요. 두 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니까 V와 I,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라는 2번 그래프 찾으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 자, 요 지점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점에서 뭐를 구해라? 저항을 구해라. 저항 R은 I분의 V가 될 거니까 I 어디 있나요? Y축에 I 전류 있네요. 0.2A 분의 그 다음에 3V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0.2분의 3이니까 2분의 30이잖아요. 2분의 30. 30을 2로 나눈 거야. 그럼 15옴 찾으면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자,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가 있단 말이죠. 이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서 X축이 V가 나와 있고요. Y축은 I, 전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R분의 1, 저항의 역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면 더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옴, 10옴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9V의 전압을 걸어줬어요. 여기 메인 전압이 9V가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이죠. 이거 지금 직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렬 연결해서 V는 V1 플러스 V2, I는 전부 동일합니다. I1과 I2가 동일, 똑같은 전류가 흐를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R은 R1 플러스 R2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게 직렬 연결해서 각각의 전류 전압, 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직렬 연결이라서 일단 여기 5옴이고 15옴이니까 전체적으로 10옴이니까 15옴의 저항이 흐를 거고 I는 R분의 V라서 15옴 분의 9V. 약분해주면 3으로 하면 되겠네요. 3, 5, 15. 5분의 3. 5분의 3이 10분의 6이기 때문에 여기 0.6A의 전류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흘러 들어갈 거다. 그쵸? 여기서 0.6A. 여기도 0.6A가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겁니다. 내용 볼게요. 내용. 자, 5옴과 5옴에 10옴보다 더 센 전류. 틀렸습니다. 동일한 전류. 같은 전류 0.6A가 모두 골고루 들어갑니다. 5옴과 10옴의 저항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그렇지 않죠. V는 IR이라서 3V가 걸릴 거고요. 6V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각각 다른 값의 전압이 걸리고 있어요. 자, 틀렸습니다. 같은 전압이 아니죠. 자, 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그렇죠?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서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옴, 20옴, 30옴의 세 니크롬선을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했단 말이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걸리는 전압의 세기, 이거 병렬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합니까?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해요. 여기도 똑같은 전압값, 30V. 전체 전압이 30V거든요. 여기도 30V. 여기도 30V의 전압이 각각 걸리기 때문에 전체 전압의 B는 1대 1대 1 동일합니다. 그쵸? 간단하게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 병렬일 거고요. 특징 먼저 적어줄게요. 병렬이고요. 같은 전압이 제공될 거고요. 한 개가 꺼져도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다. 꺼지지 않는다. 각각의 전기기구 제어 가능합니다. 이게 병렬의 특징,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결을 많이 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커진다가 병렬 연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개 고르라 그랬네요. 2개? 1개인가? 3번, 4번이네요.
자, 이에 대한 모든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그렇죠.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았을 때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이거 끼웠을 때, 더 연결했을 때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겠죠. 작아진다 아니고 커진다. 전등 AS 스위치를 껐을 때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전기가 모두 꺼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전기 난로를 추가로 연결하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진다. 잘 봐. 전체 추가로 얘를 연결했어. 그럼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류는 커진다. 맞죠? 세진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3번과 4번이었습니다. 다음. 자. 쪽집게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11번 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하의 흐름, 이거 전류 맞죠? 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 맞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 미리암페어, 1암페어는 1000mA 맞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 단면의 한 단면을 지나간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 6.25 곱하기 10의 23승계 10에 18승계였나? 10에 18승계인 것 같습니다. 10에 18승계.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1A는 1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이다. 아닙니다. 1A는 1옴인 저항에 1V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1A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3개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합니다. 5번 틀렸어요. 자, 12번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 전류계는 병렬, 전압계는 직렬. 틀렸어? 반대로 됐습니다. 전류계가 직렬, 전압계가 병렬입니다.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구분해야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에 끼우면 되는데 마이너스 3개의 단자 중에서는 어떤 값인지 모르는 어떤 전기기구의 전류 혹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 커다란 값을 가지고 있는 단자에 먼저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의 단자부터 연결 틀렸어요. 가장 큰.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 틀렸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틀렸죠. 연결하기 전에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0점을 조정한 후 사용한다. 그렇죠? 0점 미리 잡아놓고 연결해야 됩니다. 5번만 맞아요. 자, 13번에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하려고 할 때 회로에 연결해야 하는 전류계 전압계의 단자를 옳게 나타낸 것은 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이 전압계잖아요. 얘는 전압계입니다. 얘는 전류계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면 되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면 된단 말이죠. 자,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 전기기구, 이 전구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A와 B의 연결을 무조건 해놔야 돼요. 자, A, B 중에서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A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계의 마이너스인 C, A와 C를 연결해야 됩니다. A는 C에, C는 A에. 그 다음에 B와 D를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 B 직렬이니까 전류계죠. 전류계 연결할 때는 C하고 D에 연결하면 되나요? B는 어디 있어요? C의 전류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A로 연결하면 되겠다. B 어딨나? B. B는 대문자 B는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라. 플러스니까 D. B는 D. B는 전압계의 D. 다시 처음부터. 자, 13번 보겠습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밑에 짝대기 그어져 있죠? 얘 전류계. 얘는 V 밑에 짝대기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전압계입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전류계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극이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전류계
직렬로 C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A에 연결하면 됩니다. C와 A를 연결하죠. C와 A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D하고 플러스 B에 D는 B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봐야 되는데 여기다 연결한다는 것은 병렬로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압계 병렬로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에 연결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C에 연결하면 되고 A는 C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가는 거니까 전압계의 플러스 D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꼭 기억해야 되죠. 다음 14번 볼게요. 자,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고 전기 저항에 단위는 ohm을 사용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은 다르고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길어지면 전기 저항은 작아진다. 틀렸어요. 전자가 도선을 쓰고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 맞고요.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전기 저항은 비례한다. 뭐에? 도선의 길이에. 다음에 전기 저항은 반비례한다. 뭐에?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자, 표는 전기회로 가나다의 전압, 전류, 세기, 그 다음에 저항까지 나타냈습니다. 빈칸부터 찾아볼게요. 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I는 R분의 V니까 R이 6오hm 분의 3V 6분의 3이니까 반이죠? 0.5A 고요. 다음에 R은 I분의 V니까 1분의 2라서 2ohm 이고요. 디귿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10 곱하기 20이라서 이거는 200 되겠네요. 200V 되겠습니다. 0.5A 그 다음에 2ohm 200V 답은 2번. 1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병렬입니다. 병렬 연결할 때는 VIR V는 V1하고 V2하고 동일 I는 I1 플러스 I2 R은 R 다시 병렬이니까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게 무슨 뜻이냐 전기기구를 추가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쵸? 자, 그래서 다 구해볼게요.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두 똑같은 전압인 6V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R분의 V니까 2ohm분의 6V라서 3A. 여기는 3ohm분의 6V라서 3분의 6이니까 2A. 두 개 더하면 5A라서 저항은 R은 5A분의 6V니까 1.25이 되네요. 다 구했죠? 다 구했어요. 자, 내용 볼게요. 걸어주었을 때 2ohm인 저항에 걸린 2ohm역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V고요. 6V고요. 전류의 세기는 3A.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모양의 도선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은 전류의 세기가 제일 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전류의 세기가 크려면 저항은 작아야 되겠죠? 저항이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쵸? 저항이 제일 작으려면 R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 굵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돼. 그럼 길이가 제일 짧은 거. 누가 제일 짧은가요? 길이가 얘 제일 짧고 두께, 굵기는 제일 굵은 거 찾으면 요거네요. 4제곱cm. 길이는 짧으면서 굵기는 굵으니까 얘가 저항이 가장 작습니다. 저항이 제일 작다고 하는 것은 전류가 제일 세겠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답은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볼게요. 전기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도선의 기호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그냥 다 구해버릴까요? 다 구해버 1.5V 얘는 15A이기 때문에 R은 I분의 V니까 15A분의 1.5V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0.1옴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10분의 1.5, 얘는 5분의 1.5. 0.1이고 얘는 얼마일까요? 10분의 1.5니까 100분의 15, 0.15옴 되는 거고요. 얘는 0.5분의 1.5니까 10분의 3, 10분의 3이 0.3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0.1옴, 0.15옴, 0.3옴 되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제일 큰 것은 다죠. 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요거를 딱 보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x축분의 y축이라서 x축이 v, y축이 i라서 얘는 r분의 1 저항의 역수란 말이죠. 자,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라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크겠구나. 다가 제일 크구나. 라는 거 계산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자, 다시 19번에서 세 도선의 재질과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가장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은 작겠죠? 저항이 제일 작은 건 누구였어요? 가죠.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렬입니다. 계산해 버릴게요. 일단 먼저 직렬이기 때문에 I는 I1과 I2가 동일합니다. 전류 일정. V는 V1 플러스 V2. 그 다음에 R은 R1 플러스 R2입니다. 자, R1이 2옴이고 R2가 4옴이에요. 합치면 6옴이 나오고요. 이 6옴이 전체 저항 6옴입니다. 다음에 전류 I는 R분의 V라서 6옴분의 12V니까 2A 전류 구했습니다. 전체 전류가 2A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류 모두 2A. 2A 들어가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4V. 얘는 2, 4, 8V 합쳐서 12V. 맞죠? 자, 다 구했어요. 전체 저항은 8옴 틀렸어. 6옴입니다. 2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옴 여기죠? 전류의 세기는 2A, 2번 정답. 4옴에 걸리는 전압은 4옴 여기죠? 8V 틀렸어요. 2옴과 4옴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4V, 8V라서 2대1이 아니라 1대2. 2옴과 4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비는 1대2가 아니라 1대1. 똑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전류계 전압계죠. 자,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압 측정해서 각각의 값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세기 먼저 구할게요. 자, 단자가 500mA 단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500mA 눈금을 읽어주면 0, 100, 200, 300, 400, 500입니다. 그 중에서 300mA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0.3A. 다음에 전압값은 3V 단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0, 1, 2, 3 중에서 여기가 1과 2의 딱 중간이라서 1.5V 되겠습니다. 됐죠? 0.3A 전류의 세기, 전압은 1.5V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항을 구해라. R은 I분의 V로 계산합니다. 0.3A 분의 1.5V니까 3분의 15, 5옴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5V 건전지 하나 동일한 전구 A, B, C, D, E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을 고르고 그 가닥을 서술하시오. 일단 해볼까요? 얘가 1.5V, 얘도 1.5V, 얘도 1.5V라는 얘기야.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전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전압이 모두 똑같이 1.5V 들어가고요. 나 같은 경우는 1.5V가 직렬 연결해서는 전압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전구라고 가정하면 얘한테 0.75V 절반 가져가고 얘도 0.75V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는 모두 똑같은 전압이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1.5V 이것도 1.5V가 제공된다는 얘기죠. 자,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을 고르고 가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전류의 세기가 제일 크려면 전류의 세기. 자, 가닥. 어떤 게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클까요?
자, 저항을 일단 병렬로 연결했어요. 자, 1.5, 1.5, 1.5 똑같은 전압이 제공된 상태에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가장 세집니다. 일단은 다죠. 자,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세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세지는 거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다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기구는 가정의 전기구 직렬 연결하면 안 돼요. 직렬 연결하면 하나 끄면 나머지 다 꺼지죠. 문제를 서술하세요 하면 하나를 끄면 전부 다 꺼진다.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특징을 본다면 각각의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기기구들은 그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데 다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의 전부 다른 전압이 제공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생각하지 않을게요. 일단 하나 꺼지면 나머지 전부 다 꺼진다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문제 풀이했고요. 2-2 파트 여기까지.